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이 약간 그거는 저는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자소서가 이제 여러분한테 도움된다면 그게 제일 기쁨이죠. 삼성의 3번, SA 3번 항목에 거의 ESG가 거의 1등 했다고 대해서 너무 강하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그 면접관이나 인사 담당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걸 듣고 싶어 가지고 그 질문을 준 거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적어오면 면접 때 통과가 있고,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필수, 거기에서 굉장히 주요 이슈는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접근 방식을 우리 취준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를. 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장 핫 이슈라고 볼 수 있나? 뭐 삼성 자소서라든지 포스코 자소서의 사회 이슈와 본인의 자신의 의견을 적어 올라갈 때 원래 가장 많이 등장한 게 ESG 경영을 굉장히 많이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ESG 경영이 굉장히 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형태로 가고 있고, 거기에서 굉장히 주요 이슈로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접근 방식을 우리 취준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를 얘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크게 많이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세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ESG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 평가를 E, 환경, 그죠? 그 다음에 S, 사회, 그 다음에 G는 지배구조를 보면서 평가한다. 이게 좀 개념이 좀 다른데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평가의 개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사 입장에서 이걸 비재무적인 요소로 기업을 평가를 하겠다라고 나온 게 ESG 경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러면 이런 개념은 없었냐? 예전에 있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비슷한 게 CSR이라고 있었는데, 이 CSR은 사회 지속 가능 경영 보고 경영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이 환경적인 거나 사회적인 거, 그 다음에 지배구조는 약간 작았습니다.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CSR의 개념은 이제 엄밀히 와서 ISO 9000에서 넘어오면서 ISO 16000, 26000으로 가면서 26000 속에 지속 가능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함된 부분도 약간 있고,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필수 요소는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뭐냐면 이걸 따고 있으면 우리가 수출이나 고객 입장에서 영업 쪽에서 도움이 된다는 개념이었는데, ESG는 투자자가 투자를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이걸 도입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강도가 완전 다르죠. 왜냐하면 기업은 자기 자본으로만 계속할 수 없고 투자자나 주주들의 이제 그런 평가라든지 이걸로 시장을 평가받기 때문에 그게 이제 평가가 되고 그게 전반적으로 기업 생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ESG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SG의 뭐 다양한 뭐 평가 요소라든지 기준은 많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ESG 경영을 본인 각각의 대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기업 가치와 직접 연결되는 개념이고, 투자사에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잣대이기 때문에 기존의 CSR이라든지 ISO 26000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강도가 높아졌다. 그래서 뭐 관련 이슈들이 굉장히 많죠. ESG 경영을 한다고 대기업도 선언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도 막 선언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언론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삼성의 사회 이슈라든지 포스코의 주요 이슈라고 하니까 이 ESG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삼성의 3번, SA 3번 항목에 거의 ESG가 거의 1등 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본 삼성의 자소서만 해도 한 100편 가까이를 첨삭해드리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애매해지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ESG 경영이라고 해서 신문기사만 막 찾다 보니까 이걸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적어놨는데 ESG 개념 자체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강행 규정이고 좀 기업이 생존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 그게 CSR이나 기존의 IS 26000보다는 더 강화됐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삼성이나 포스코, 공공기관 이렇게 큰 대기업 규모에서는 ESG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다양한 방안이라든지 전략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좀 생각해 볼 때 대기업, 기업 규모 따라 다른데 이거는 삼성이라든지 포스코, 공공기관 이런 책의 대기업에서는 ESG를 강하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내가 지원하는 회사 자체가 중견이라도 중소라면 이걸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기업에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당장에 이제 뭐냐면 영업이나 생산, 우리 생존이 더 중요한 건데 이걸 ESG를 강하게 하자고 하면 왜 ESG는 엄밀히 와서 이제 내용적인 면을 보면 기업의 원래 목적인 이윤 추구에 반하는 활동, 이거는 너무 과한데, 사회를 위하고 환경을 위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규제가 강화되고 더 비용이 더 많이 투자되는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제 기업 규모에 따라 가지고 좀 전략을 다르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무조건 뭐랄까 ESG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게 좋지만 중견 중소에 가서 ESG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그 면접관이나 인사 담당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하려면 우리는 또 다른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와서 인사 담당자 면접관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의 실정을 현실을 모른다고 해서 이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따라서 ESG에 대한 얘기를 다르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중견 중소에서는 오히려 ESG에 대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묻지 않으면 아예 안 꺼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근데 거기다 대놓고 마침 ESG를 해야 된다고 막 잘난 척을 해버리면 결국은 우리 현실뿐만 아니고 우리 조직에도 잘 안 어울린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기업 규모에 따라서 ESG의 얘기를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삼성, SA나 포스코 이런 데도 다양하게 분명히 자신의 의견을 적으라고 했는데 대부분이 자신의 의견이 아니고 언론에서 떠드는 얘기를 그냥 하신다든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걸 또 그냥 반복적으로 적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이 듣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란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의 방법론입니다. 그렇다고 정답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 방법론이 여러분의 자신의 의견이고 그걸 듣고 싶어가지고 그 질문을 준 거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적어오면 면접 때 토론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다 막연한 방향성,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추상적인 논리로 가는 건 절대적으로 곤란하다는 거. 근데 거의 한 100명 가까이 첨삭을 했다는데 이게 거의 90명 이상이 추상적인 의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미 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면접 때는 좀 구체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정답이 아니어도 됩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론을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보다는 여러 개를 던져주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거창하고 너무 대단한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런 것들 다양하게 찾아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근데 네이버는 대부분이 똑같은 걸 찾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구글 가서 열심히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네이버의 금융 탭에 가면 각 산업별 분석 보고서라든지 기업별 분석 보고서에 ESG를 언급한 게 있다는 거, 그런 걸 좀 다양하게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러면 아예 뭐냐면 동종 업계가 아니고 다른 업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오히려 갖다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삼성전자인데 저기 파리바게트에서 하는 ESG 방식을 한번 넣어본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의미가 있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좋아요. 오늘 ESG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얘기했듯이 기본 개념을 명확하게 좀 이해하는 데가 가장 중요한 게이기 때문에 그걸 좀 꼼꼼하게 찾아보고 이해를 하자. 두 번째는 이제 모든 기업에 따라서 ESG를 하자고 하면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규모 따라 다르게 하자. 그래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ESG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 적극적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 맞지만 그 다음에 중소, 중견들은 아예 언급을 안 하거나 직접적으로 묻지 않으면 차라리 언급을 안 하는 게 낫다.
왜? 그걸 언급하는 순간 오히려 비현실적이라고, 그리고 우리 회사의 이 실정을 모른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막연한 방향, 추상적인 방향, 지금 하고 있는 걸 그냥 하자.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도 관계없으니까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정답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정답은 그 기업 담당자도 모릅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오늘 ESG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슈들은 계속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구글 알림이에 내가 관심 있는 이슈라든지 회사명을 넣고 난 다음에 메일로 계속 받아보시면서 꾸준히 평소에 검색하시면서 평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아요. 왜? 단기간에 네이버나 구글에 찾으면 다 똑같은 걸 찾고 여러분 의견도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얘기했듯이 구독, 좋아요는 안 누르셔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게 오히려 저의 기쁨이 된다. 기쁨 너무 좋네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